근데 변화율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변화율이 속도예요. 뭔 변화율인가요? 라고 하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로 약속을 했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속도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속도는 이 중에 과학을 배우신 분이면 알겠지만 벡터량이라고 배우지. 방향이 있다.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혹은 뭐 과학을 안 배우셨어도 속도와 가속도는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벡터량이라고 해요. 방향은 없이 그냥 크기만 가지는 애는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스칼라량은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라고 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과학 시간에는 가속력, 수학 시간에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그냥 부를 거야. 그냥 부를 거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근데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방향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점점 차원을 높여갈 거야.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다 보면. 수학 2에서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는 이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미적분을 배우시면 이제 평면에서 위아래까지 배울 거고 벡터를 배우시면 공간에서 이런 방향도 배우겠죠. 점점 차원을 확장할 거고 수학 2에서는 방향성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다. 속도의 크기니까 수학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크기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가속력 혹은 가속도의 크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속도는 대부분 VT라고 쓸 거예요. 시간에 관한 함수를 표현할 거고 가속도는 다 AT라고 보통 쓸 겁니다. 보통 쓸 거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물리시간과 다르게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준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진다라고 했죠.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집니다. 보통 위치는 문제에서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XT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FT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 속도, 가속도는 다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를 말해요. 평균이 아니고 다 t가 2일 때, 3일 때 순간적인 속도를 구한다.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플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속도의 정의 자체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t분의 델타 t가 되겠죠. t분의 델타 t? 델타 t분의 델타 xt가 되겠지. 맞습니까? 맞잖아.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를 제가 xt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델타 t를 한없이 0에 가깝게 가져가면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약속을 했죠. 델타 x분의 델타 y가 dy dx가 된다라는 게 미분계수였고 결국 이거밖에 없잖아. t로 미분하면 그냥 뭐 나온다고? 속도. 속도는 우리는 vt라고 쓸 거고 다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정의 내렸으니 다시 t로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스몰 at라고 많이 쓸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냥 수학 시간엔 딱 요것만 아시면 돼.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반대 방향은 우리 정적분해 활용 맨 마지막에 배웠고 저는 대표적인 문제들만 여기 많이 안 볼게. 죄다 보면 1번, 2번밖에 없어요. 1번, 2번밖에 없어서 예의상 저는 보긴 할게. 190번만 한번 봅시다. 이게 뭐 너무나 쉽다. 이런 문제를 틀리면 성의가 없는 거죠. 자, x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할 하나를 빼먹었는데 고교 수학에서 시간은 0보다 클 때만 정의를 하죠. 마이너스 1시간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하여 x축 1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고 마지막에 속도 구하래요. 이거 한번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순간 속도. 이렇게 되겠고 2에서의 속도 물어봤으니까 2 집어넣으면 끝이죠. 단위 없으니까 18이 그대로 답입니다. 그대로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아마 과제 하실 때도 죄다 1, 2번밖에 없어서
순식간에 풀 수 있을까? 저는 표현 방법에 관한 문제만 한번 볼게요. 203번. 여기 다 풀어보시면 그냥. 자, 여전히 위치는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위치는 주어졌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을 바뀐다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변화할 때 말하는 거죠. 여기 방향성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위치래. 한번 미분하면 속도야. 순간 속도. 자, 그러면 얘는 0일 때랑 4일 때 부호가 바뀌지? 0일 때랑 4일 때 부호 바뀝니다.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t는 양수인 경우를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시각은 4입니다. 단위 없으니까 그냥 4 골라주시면 되고 그때 가속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4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때 가속도는 12 나오겠네. 그대로 1번 골라주시면 되죠. 자,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낸 학교는 이제 207번 무언고, 209번 백양고 정도이고 여기는 뭐 수능 시험에서도 어렵게 출제를 보통 안 하는 단원이라서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아. 저는 그래도 합답형 하나는 보고 넘어갈게요. 짝수번인데 214번. 아, 그리고 시간에서 문제, 그리고 책마다 좀 다른데 0을 포함할 때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0은 등호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음수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자, 얘가 위치라고 했죠. XT라고 씁시다. 근데 얘를 딱 봤더니 3차 함수인데 이거를 꼭 미분해야 될까? 아니지. T로 묶어내면 그냥 완전 제곱식 아니야? 그럼 나는 얘는 그냥 그려낼 수 있는 식이죠. 0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고. 자, 이쪽을 시간이라고 했을 때 y축이 위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 이상에서만 정의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없습니다.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 비율 관계로 그대로 1인 거 알 수 있고. 자, 기억. t가 2일 때 수직선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건 지금 방향성을 물어봤으니까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니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니?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속도죠.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x값 분의 y값 변화량 그대로 기울기가 속도란 얘기고 그럼 얘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냐는 얘기야. 그치? t가 2일 때 여기서는 순간 속도라고 했지. 접선의 기울기 음수니까 음의 방향 맞죠? 맞습니다. 자, 2에서 3까지 속도가 감소하냐라고 했어요. 자, 2에서 3까지. 근데 2가 정확히 무슨 점? 변곡점이죠. 뭐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사실 이거 미분하시면 돼. 사실 미분하시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이니까 제가 굳이 미분도 하지 않았어요. 속도가 감소하니 지금? 2에서 3까지. 2에서 3까지 증가하지. 왜냐하면 기울기가 속도라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증가하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맞죠? 틀렸고. 디귿. P는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을 총 2회 바꾼다. 2회 바꾸는 거 맞지?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속도의 부호가 양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 여기서부터 다시 쭉은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까. 2번 바꾸는 거 맞죠? 기억 디귿. 자, 그냥 뭐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이것도 뭐 예의상 제가 풀고 넘어갈게. 나머지는 다 풀어보시고. 직선 선로를 달리고 있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에 움직인 거리, 제동거리라고 하죠.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저는 표현만 볼게. 정지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얼마일 때?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이 변화율이라는 건 고교 수학 정도에선 시간이 기준이니까 이거 한번 미분하시면 속도예요. 그럼 얘가 0이 될 때를 먼저 찾으셔야 돼. t가 2일 때 속도가 0이지.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고
그럼 2초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다시 여기 t 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끝이죠. 자, 움직인 거리는 12m가 되겠고 제가 지금 표현 방법 2개 했어 그러니까 맞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변화한다는 얘기고 정지했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일 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219번 작년 3번이다 3번 그래도 풀어야지. 자,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물체 T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다음인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번에는 연직 상방으로 쏘아올렸다라고 하죠. 지면과 수직으로. 최고 높이에서의 특징이 또 뭐예요? 위로 쏘아올렸을 때 속도가 0. 물리 배우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결국은 이렇게 위로 쏘아올리면 점점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정지한 후에 다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죠. 맞습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가속도 작용하니까 그럼 속도가 0인 점을 먼저 찾으셔야 돼. 위치 주어졌으니까 한번 미분하면 그대로 속도가 되겠고 얘가 0일 때 찾아야 되니까 또 t가 2일 때 속도가 0입니다. 그럼 2에서가 최고 높이가 되겠지? 예,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구했고 속도가 0일 때를 구했고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이게 결국 2차 함수니까 얘가 최대가 될 때 t값 찾으셔도 돼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뭐 굳이 이 단원에서 원하는 건 이거니까.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만 되나 한번 볼게. 작년 문제를 봅시다. 229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29. 작년 등록. 수고 넘기겠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항상 Y축이 뭔지 확인하시고 위치의 그래프고 시간과 위치. 1에서 P의 속도는 1이다. 0이죠. 땡. 0 이상 3 미만에서 P는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운동 방향이라는 건 속도의 부호니까 기울기가 양수, 음수, 다시 양수니까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두 번 바뀌고 땡. 자, 3에서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3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속도의 부호 양수입니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땡. 2초가 6 미만에서 P는 원점을 두 번 지난다. 자, 2초가 6 미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냥 원점 한 번 지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5번 0초가 6 미만에서 5일 때 P는 원점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 원점에서의 위치가 2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죠? 5번입니다. 심플하게. 자, 여기는 뭐 다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하나만 볼게. 233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위치가 주어졌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지. 맞습니까? 속도의 부호가 반대임을 식으로 가장 이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속도의 곱이 음수 나오면 되지. 속도의 곱이 음수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이거 아니고 둘이 부호가 반대면 되니까. 자, 그럼 저는 편의상 PQ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P의 속도를 VPT라고 할게. 그럼 저 XP를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고요. VQT. Q의 속도는 이거 미분한 거. 자, 그러면 둘이 갖다 곱해서 음수 나오면 되죠. 근데 각각을 제가 좀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둘이 갖다 곱하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0보다 작으면 되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 시간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죠. 무조건 양수야. 그럼 얘랑 얘 곱이 음수 나오면 되지. 그럼 사이범위지. 자, 맞습니까?
자, 그럼 서로 반대 방향을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가 다음과 같으니까 문제 마지막 표현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이게 시간축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 그 범위 중에 알파의 최소값이니까 이쪽에 써 있는 애는 최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3분의 8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쓸 수 있는 베타의 최대값, 이쪽에 있는 범위는 최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뭐 더럽게 어렵게 써놨네. 마지막엔 라지 m 빼기 스몰 m이니까 3분의 6, 2 나오죠, 2. 2번. 자, 이 정도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는 풀어봐야겠죠. 작년 문제로 한번 볼까? 240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40번. 일단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주어졌어요. 근데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클 때 가속도가 같게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다. 두 번 있대. 두 번 있을 때 정수 p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속도를 구해봐야겠네. 그럼 이거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속도. 자, 편의상 p의 가속도를 apt라고 할게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죠. 이렇게 되겠고, 얘는 한 번 미분하면 EPT가 되겠고, 한 번 더 미분한 건 AQT라고 하면 가속도. 자, 이렇게 되겠지. 얘가 0보다 클 때 가속도가 같게 된다. 가속도가 같게 된다라는 얘기는 얘랑 이놈의 근이 양수 방향에서 두 번 있으면 되지. 맞습니까? 근데 정수 피해 값을 구하래요. 이 방정식이니까 일단 2로 나누고. 자, 얘는 뭐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제가 그림으로 그냥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니까 굳이 뭐 미분법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0과 1에서 t축과 만나고 이렇게 그려지죠, 지금. 맞지? 그럼 두 번 해가 두 개 존재하려면 y는 p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y는 p가 이렇게 있으면 0보다 클 때 두 번 만날 겁니다. 이 위쪽으로 한 번밖에 안 만나죠. 그 다음에 0 초과라고 했으니까 x축이 되어도 안 되고, 그럼 지금 여기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서 값 한번 구해볼게. 최소값.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정수 하나밖에 없네. p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됐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변화율만 하고, 여기 고난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예전과 달라졌을 때 변화한다라고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고교 수학 정도에서 변화율은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 t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지금은 우린 수학 시간이니까 뭐 구매력이니 뭐 인구 증가율이니 이런 걸 따지지 않을 거고, 그냥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길이, 넓이, 부피 등의 변화율만 볼 겁니다. 보통 길이는 우리가 스몰 l로 많이 쓸 거고, 넓이는 라지 s, 부피는 라지 v라고 많이 쓸 거야. 그럼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량이면 제가 굳이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 미분계수에서 했듯이 시간의 변화량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 결국은 델타 t가 dt가 되고 델타 l이 dl이 될 테니까 심플하게 길이를 뭘로 미분해달라는 얘기야. 그냥 시간으로 미분하면 끝입니다. 그럼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고, 넓이의 변화율은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되고,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세 개죠. dl dt, 그 다음에 ds dt, 그 다음에 dv dt. 근데 여기는 속도랑 차이점이 하나가 딱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서는 위치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지. 앞에서는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고, 2단원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길이, 넓이, 부피를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꾸며내셔야 됩니다. 결론. 여기 수학 시간에 필요한 건 딱 이거야. 이제 조건이 주어질 거야. 관계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길이, 넓이, 부피 등을 t로 표현하시고 미분하면 그대로 변화율이라는 얘기예요. 미분하시고 2에서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고 3에서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3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자, 저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번 볼 텐데 그림자 길이는 한번 봅시다. 편의상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 투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249번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 기준으로 할게요. 자, 키가 1.8m인 학생이 높이가 6m인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하여 초속 2m/로 걸어가고 있다. 자, 속도가 2m/s란 얘기죠. 가로등으로부터 학생의 그림자 끝까지의 길을 L, 학생의 그림자의 길을 X라고 하자. 주의하실 점은 학생의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학생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로 2m/s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 끝이 생기지. 학생이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 끝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그림자 끝이 생길 겁니다. 이게 그림자 끝이고 문제에서 마지막 표현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림자의 길이만 말하면 그림자는 내 앞으로만 생기지. 어디 갔니? 자, 그림자의 길이는 x라고 했어요. 그럼 절대 주의하실 점은 그림자 끝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마지막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제가 심플하게 이쪽으로 식을 써볼게. 그러면 항상 시간이 기준이라고 했어. t초 후를 생각하시면 돼. t초 후면 이 학생은 초속 2m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2t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맞습니까? 저 삼각형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쪽에 다시 그려볼게. 여기 가로등 이제 단위 생략하고 심플하게 여기는 1.8이죠. 지금 학생 키가 1m 8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입니다. 맞죠? 이제 관계식을 얻어내야 된다며. 관계식. 앞에서는 주어지는 거. 관계식 심플합니다. 닮음 이용하면 되죠. x대 1.8는 x 플러스 2t 대 6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의 지금 닮은 비 쓴 거야. x랑 t의 관계식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항의 곱 1.8x 플러스 3.6t는 6x가 될 테니 자, 이거 일로 넘기시면 4.2x는 3.6t 나오죠. 양변에 그냥 4.2로 나누면 x는 42분의 36t 나옵니다. 자, 6으로 약분하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그림자 길이를 t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자 길이. 그림자 길이를 t로 표현했으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dx dt는 7분의 6이 나오겠지. 근데 그림자 끝은 주의하실 점 그림자 끝은 문제 L이라고 했어요. L은 x 플러스 2t죠. 여기다 2t 더해야 됩니다. 여기다 2t 더하시면 7분의 20t지. 그리고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림자 끝에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dl, dt.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a라고 했고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b라고 했고 a-2b 구하래. a 마이너스 여기다 2 곱한 거. 자, 7분의 8 나오겠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일단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좀 제가 조금 생략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릇 문제 하나만 보고 250번.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이고 높이가 15cm인 원볼 모양의 그릇이 있다.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cm씩 늘어난다. 반지름이래요. 물을 넣을 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순간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주의하실 점은 반지름이 6일 때 부피를 물어본 게 아니야. 반지름이 6일 때 부피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자, 지금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 제가 살짝만 덧칠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원뿔이에요. 지금 더 안 보여. 뭐 이렇게 됐대. 이렇게 생겨 먹었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면 지금 이 그림상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그럼 항상 시간 기준으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2cm니까 단위 생략하면 t초 후에는 2t만큼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t초 후만 잘 표시하시면 돼. 그때 부피를 표현해야 돼요. 부피.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 파이 r제곱 h죠. r제곱 h. 자, 그럼 문제가 하나 있네. 반지름은 매초 2cm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t초 후면 2t만큼 증가했는데 높이를 알 수가 없지. 제가 이걸 정면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면 지금 그림 상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이고,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이 찰랑찰랑한 물 표면이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몇 t? t초 후에 2t만큼 차게 물을 집어넣겠대. 그럼 지금 물은 요만큼 차오른 거죠. 이게 h 아니야? 이게 h 물의 높이? 원뿔의 부피 표현해야 되니까 방금이랑 똑같습니다.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지. 관계식만 얻어내시면 돼. h 대 2t는 몇 대 몇이야? 15대 20이죠. 15대 20이니까 몇 대 몇입니까? 3대 4. 자, 그럼 4h는 6t 나오겠네. 그럼 h는 2분의 3t가 되겠지. 시간으로만 표현하시면 돼. 그럼 v는 원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파이 r제곱. 이게 반지름 t초 후에 높이는 2분의 3t.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면 2 파이 t 세제곱이 되겠지. 이게 부피입니다. 근데 2초에서의 부피를 물어보면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2초에서 부피가 아니고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시간으로 미분하시라고. dv dt. 크게 긴 생각을 하지 마. 6파이 t제곱이야. 그럼 t가 2면 2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되겠죠. 부피가 단위니까. 1번에 있네요. 1번에. 됐습니까? 나 틀렸대. 뭐가 틀렸지? t가 3일 때인가 지금?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니까 얘가 6이니까 t가 3일 때네. 죄송. 3집어 넣으셔야 되죠. 6, 9, 54 파이. 2번입니다. 2번. 저는 할 수만 있나 볼게요. 251번. 빨리 해봐. 저 문을 좀만 열어놓고 볼게.
자, 8학년도 6월 평가 문제를 살짝 바꿔서 냈고 아래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45m인 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항상 여기는 기준은 다 시간이라고 했어. 얘를 먼저 구하셔야 돼. 뭐? 충돌하는 순간에 t를 구하고 속도는 저거 미분하시면 그대로 속도죠. 이게 위치잖아. 자, 그럼 나는 t만 구하면 됩니다. 부딪혔을 때. 그럼 그림이 조금 제가 그리기가 번거로우니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60도 같진 않은데 60도라고 합시다. 그럼 공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자유낙하하다가 여기 딱 닿는 순간이 있겠죠. 닿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편의상 공을 제가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될 때가 경사면에 닿는 순간이지. 그럼 이 경사면과 접점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 당연히 몇 도겠니 그럼? 60도가 되겠죠. 60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쪽은 반지름이 0.45m라고 했으니까 여기 특수각 60도면 여기는 얼마야? 곱하기 2지. 0.9m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나는 시간을 구하고 싶다며 지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있을 때가 딱 지금 요런 모양이니까 잠깐만 이해됩니까? 자, 이거 1 넘기고 이거 1 넘기면 44.1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9 나오지 않아 그럼? 9니까 시간은 양수니까 3이겠지. 자, 딱 이렇게 경사면에 접촉하는 그 순간의 높이 구하시고 그 높이 이용해서 시간 구하시고 3이라고 구했으니까 저기다 3 집어넣으시면 끝이죠. 나오겠지? 네, 됐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과제